오늘은 국제 물류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 조건이라는 인코텀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코텀즈는요, 그 굉장히 이제 International Term of Commerce이라는 그런 이제 그것의 약자인데요. 가격 조건, 즉 그 운송에 있어서 가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인코텀즈는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이제 그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그 리뉴얼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2020년 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2010년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옵셔널 한 거죠. 우리가 인코텀즈를 채택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된 것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제 인코텀즈를 쓰다가 이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10년 것이 2020년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2010년 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2020년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2010년 것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은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옵셔널 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코텀즈를 쓰는 이유는 인코텀즈를 쓰지 않고 가격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은 계약서 분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조건들을 거기에 수반되는 인코텀즈가 정해놓은 그 많은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다 계약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인코텀즈가 예를 들어서 2010에 뭐 엑스워크다 또는 FOB다, CIF다, 뭐 DDP다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은 이제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단 몇 줄, 단 몇 자로서 많은 양의 계약서 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코텀즈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코텀즈를 이용한다면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워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코텀즈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지만 2010을 이제 기준으로 해봅시다. 2010년에는 이제 인코텀즈가 개정되면서 총 11개의 이제 항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11개의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코텀즈가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인코텀즈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비용과 그 다음에 책임이 어디에서 분기되느냐? 즉 비용과 책임이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과 책임이 어디에서 딱 이전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인코텀즈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1개의 어떤 그 인코텀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대강 한번 볼게요. X워크, EXW는 X워크랍니다. X워크의 줄임말이죠. 근데 X워크 또는 X팩토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CA, 그죠? 그 다음에 FAS, 그 다음에 FOB,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 CIF, 그죠?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DAT, 그 다음에 DAP, 그 다음에 DTP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비용과 책임이라 했습니다. 비용과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해 줄 때 어디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의 분기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죠? 그것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분기점. 그리고 그까지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까지 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용은 어디까지, 책임은 어디까지.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인코텀스를 이제 해석하는 가장 골격이 되는 이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엑스워크입니다. 엑스워크. 우리가 이제 계약을 딱 하고 나서 계약서 뒤에 그러면 이제 가격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 조건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물건 가격이 이제 쿼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뭐냐면 운송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물건 가격 플러스 운송 조건이 전체적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가격에 이 인코텀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원거리를 보낸다고 합시다. 원거리를 보내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겠죠. 왜? 상품은 가격보다는 운송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부분, 그 다음에 파손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만들어 줄 거냐? 그럼 보험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코텀즈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인코텀즈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코텀즈는 옵셔널한 거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코텀즈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도 예를 들어서 엑스워크라고 썼다 합시다. 계약서에 엑스워크라. 자, 그런데 앞에 인코텀즈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코텀즈 엑스워크를 적용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는 명확하게 인코텀즈 2010 또는 2020 뭐 이런 식으로 인코텀즈의 어떤 버전을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앞에 인코텀즈란 말과 그 버전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것이 인코텀즈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엑스워크다 하면은 인코텀즈 엑스워크라는 것은 그냥 거래 상방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냥 엑스워크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것은 인코텀즈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쌍방이 엑스워크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코텀즈와 같은 용어지만 인코텀즈와 다르게 정의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두 쌍방 간의 계약은 그 엑스워크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코텀즈라는 것은 인코텀즈를 어답션 할 때, 채택할 때는 명확하게 버전이 어떤 것이라는 것과 인코텀즈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지 그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표현도 그것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유효하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서 엑스워크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엑스워크라는 것은 뭐냐? 자, exit work, 엑스팩토리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exit는 뭘 이야기합니까? 문을 이야기합니다. 문. 자, 그래서 문에 놔둔다는 거죠. 소위 하기는 문에 둔다. 문에 둔. 이제 뭐 말이 이제 표현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그 비용은 어디까지냐? 그럼 우리 그걸 알아야죠. 일단 매도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송 계약에 있어서의 인코텀즈는 자,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 즉 비용이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까지의 비용이 자, 매도인은 어디까지만 비용을 부담하고 매도인은 어디까지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죠. 그죠? 자, 엑스워크는 매도인이 자기의 공장 어느 곳에서 자, 매수인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어떻게 딱 놔두는 겁니다. 그 놔두면은 그 이후에 포장, 그 다음에 포클리프트 포크레인을 떠가지고 차에 실는 거,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수입자, 그걸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자기네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까지 누가 해야 됩니까? 수입 신고까지. 수입 신고까지 국내에서 빼내온 그 나라에서 빼오는 것까지 사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굉장히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비용과 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 엑스워크죠. 여러분 보이시죠? 엑스워크. 이게 이제 엑스워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까지가 전부 다 비용과 뭡니까? 이게 비용과 위험입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은 이제 뭐냐면 비용이고요. 비용이고 요거는 이제 주황색은 위험이죠. 빨간색 내는 주황색을 표시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쭉 전부 다 매도인이 그 위험을 전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보면은 매수인이 가장 큰 위험을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이 그 비용과 위험을 가장 많이 지는 건 역으로 뭐냐면 여기 D 밑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DDP라는 것입니다. DDP 그죠? 요 DDP 조건은 요거는 이제 여기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부터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줄 때까지 이 사람은 세관 통과 아까 엑스워크는 자기 나라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수출자의 나라에서 물건을 빼오는 것 쪽 수입 신고까지 다 해야 되죠. 그자 그런데 역으로요. 요 DDP는요. 수출업자가 어떻게 모든 비용 다 돼가지고 가지고 세관 통과할 때 자 관세, 부가세 이거 전부 세관까지 다 내줘야 됩니다. 내주고 수입자의 딱 수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까지 딱 정해진 위치까지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제일 큰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수입 통과는 누가 하냐? 수출 통과는 수입 통과 죄송합니다. 앞전에서는 엑스워크에서는 자, 수출 통과까지 수입자가 지가 다 해와야 됩니다. 수출자가 안 해줍니다. 자, 근데 역으로 DDT에서는 수입 통과까지 그 살 사람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세관에 신고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자, 그래서 커스텀 클리어런스 딱 합니다. 통관 딱 해가지고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을 매도인이 다 한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가 제일 크고 비용도 제일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거리나 이런 물건에 따라 틀리지만 어쨌든 매도인의 의무가 제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비교했을 때는 그죠? 같은 상품을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엑스워크에서는 그럼 공장이 딱 나오면 포장은 어떻게 하냐? 포장. 포장은 서로가 협의하면 됩니다. 포장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 포장 이제 매도인이 그러겠죠. 파는 수출업자가 포장은 우리가 해줄까 그럼 돈 다오. 아닙니다. 포장 우리가 그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송업체. 그럼 운송업체를 누가 지정할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운송업체를 지정해서 제가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운송업체는 엑스워크에서는 파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공장 입구에 모퉁이 아니면 뭐 문 입구에다가 물건만 딱 갖다 주십니다. 포장도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팔레트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포장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협의사항이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스탠더드 엑스포트나 아니면 팔레트 위에나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운송업체를 수배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워크에서는 이 부분도 의논이 가능합니다. 엑스워크에서는 이 부분도 의논이 가능합니다. 자, 엑스워크는 원칙적으로는 매도인, 파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니 사갈래? 그럼 알았어. 공장에 물건 나오니까 네가 와서 네가 전부 다 해가지고 가. 이게 엑스워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그래도 뭡니까? 서비스고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편의를 봐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쓰는 포워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우리가 모르는 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주는 게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배를 해줄 테니까 돈은 당신이 내는 거죠. 그죠? 예. 돈을 내는 의무는 없습니다. 엑스워크에서는. 자, 해주겠다. 그거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수출 포장도 모르는 날에 와가지고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갈 의무를 지는 게 엑스워크인데 여기 와서 하면 바가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그럼 그 업체에 해가지고 우리가 포장해 줄 테니까 비용은 크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엑스워크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협의할 수 있다. 그죠? 협의할 수 있다. 그 협의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엑스워크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협의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인, 사는 사람의 의무가 가장 크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엑스워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건이 뭐냐? 엑스워크, 그 다음에 FOB 이런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을 해상 운송,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이 있는데요. 해상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조건,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인데요. FCA, 그 다음에 FAS, 그 다음에 FOB, 그 다음에 CIF. 요 네 가지는 해상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자, 죄송합니다. FAS, FOB, CIF. 요거는 해상 운송에만 우리가 뒤를 잠시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서 FAS, FOB, 그 다음에 CFR, CIF. 요 네 개는 해상 운송에만 그죠? 물에만 사용돼요. 물로 가는 데만 사용합니다. 물로 가는 데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왜 물로 가는 데만 사용되느냐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은 F로 시작하는 데인데요. 자, 그 중에서 물로 가는 것. 자, FAS는 뭐냐? 자, FCA는 아닙니다. 이거는 프리캐리지이기 때문에, 이 캐리지는 운송수단, 그 트럭이나 이런 것도 좀, 요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합 운송에 쓰이는 거고요. FAS는 pre-ship alongside입니다. ship alongside. pre-ship alongside. 그럼 뭐냐? 배 옆에까지죠. 우리가 보통 부두에 가면 배가 있어요. 배가 딱 있죠. 그러면 그 배 옆에 보면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배에 이제 실어야 되죠. 거기에 딱 그 크레인이 뜰 수 있을 때 딱 내려놓으면 됩니다. 딱 내려놓으면 매도인의 비용과 매도인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 뒤에 실다가 망가지든 말든 매도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겠죠? 매도인은 그렇지 않고 그 앞에 가다가 망가지면 매도인 다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놔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책임의 의무죠. 책임의 의무.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장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pre-ship alongside, ship alongside. 배 옆에 갖다 주면은 free. 이때 free는 뭔가 책임과 비용이 free 된다는 뜻입니다. 난 더 이상은 이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 이후의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진다고? 매수인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것이 뭐냐면은 FOB입니다. FOB. FOB는 결국 뭐냐면, 자, 배 옆에 뒀죠? 배 옆에 뒀는데 그 배 옆에 둔 것을 pre-onboard입니다. onboard. onboard라는 것은 뭐냐? 배에 실는 겁니다. 자, 배에까지 실어주는 것까지. 즉, 배의 데크, 갑판에다가 딱 실어주면은 그때까지의 비용과 자, 책임은 그 이후에 배가 가다가 무슨 배 물에 빠지든 물에 젖든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은 이제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파는 사람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의 원가가 넣으면은 배의 난간을 통과할 때입니다. 배의 난간. 그러니까 배가 보면 배하고 물하고 이렇게 난간이죠. 또 배하고 배 위에 난간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걸칠 수 있는데, 그죠? 그 난간을 통과하면은 사실은 pre-onboard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틀리잖아요. 이 크레인이라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쭉 가다가 배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뜨고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끈이 안 좋거나 뭐 이래가지고 잘못 메꿔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래는 난간만 통과하면은 그 위에 배 위에 내리다가 떨어지든 말든 그거는 원래는 FOB에서는 책임이 아니지만 판례가 그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데크에 로딩 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보죠. alongside니까 당연히 배고요. 그 다음에 onboard니까 당연히 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CIF가 있습니다. CIF. CIF는 뭐냐. 자, Cost,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자, 코스트인데, 자, 이거는 책임과, 자, 지금까지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자, 근데 저 보세요. 자, FCA, 그 다음에, FAS, FOB는 책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았습니다. 그죠? 근데 CIF는 이게 재밌는 게 책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 코스트는 감당을 한다 이겁니다. 코스트는 내가 responsible 합니다. 뭐 누가 파는 사람이 어디까지 목적지 한국까지.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산에서 미국의 롱비치까지 하면은 내가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가는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합니다. 그죠? 자, 부담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가는 데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죠. 한국까지 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항구에서, 자, 공장에서 한국까지 가서 항구에서 다시 부산항에서 다시 어디까지? 롱비치까지 가는 거 다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자, 하는데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은 FOB와 같이 배에 딱 실었을 때까지만 가다가 발생하는 것. 가다가 뭐 찌개지거나 뭐 태풍 불거나 전복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none of my business다. 단 비용은 도착한까지는 내가 대준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용과 책임이 FOB와는 틀리죠. 책임은 FOB와 똑같이 온보딩 했을 때까지지만은 FOB는 실었을 때까지 비용이지만 CIF는 실었을 때의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 즉 목적지 한까지 도착할 때의 운임까지도 대주고 또 뭡니까? 운임 플러스 뭐 인슈런스, 즉 보험 금액까지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부담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CIF다. 그래서 CIF 조건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비용과 뭐와? 비용과 책임이 틀리다. 다른 건 같다. 다른 건 다 같다. 자, 이제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상에만 쓴다는 것을 우선 하기 위해서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구분 없이 F 시리즈를 한번 보고 F 시리즈. 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뭡니까? 여기는 X워크 내려갈수록 누구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누구의 부담이 커지죠? 보세요. 여기 파란색이 부담이 커지죠? 누구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갈수록 매도인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E, F, C, D로 발전되고 있죠. 요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파는 사람의 비용과 부담이 동일한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크리스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F 시리즈 한번 봅시다. 자, FCA, 프리캐리지입니다. 프리캐리지는 자, X워크는 공장에 그냥 물건만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트럭에 실기 위해서 포클리프트를 떠는 것조차도 누가 해야 됩니까? 공장에서 안 해줍니다. 그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다가 고장하면 자기가 해주지도 않아야 될 걸 해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뭐 사는 사람은 야, 내가 니한테 해달라 했나? 뭐라고.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해줬는데 뭐 그거 하다 그랬는데 어떡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FCA는 뭐냐? FCA는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딱 들어오면 그 차에까지 공장에 차 들어오겠죠. 누가 차를 수배합니까? 사는 사람이 수배하겠죠. 그러면 그 차까지 딱 실어주면 끝입니다. 딱 실어줍니다. 차에다가 로딩 딱 실어주면 프리캐리지 딱 하면 그 다음에 떠주는 비용까지는 자기가 떠주는 것, 그 공장에서 실어주는 비용과 그때까지 위험은 감수하겠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FCA죠. 그죠? 그 다음에 FS는 아까 말씀드린 FOB.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이제 요 다음 칸에 해야 되겠네. 한번 끊고. 자, 그러면 2편에서, 인코텀즈 2편에서 그러면 이제, F 시리즈, FCA, FAS, FOB가 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고맙습니다.